1심에서 저작권은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고 부정경쟁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 이게 표현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시죠?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보급 이후로 게임에 대한 접근이 엄청 쉬워지다 보니까 성별, 나이 불문하고 정말 게임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 너무 많은 게임이 있어요. 사실 만들기도 엄청 쉬워졌어요. 게임 제작 툴이 너무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스마트폰 덕분에 배포하는 것도 엄청나게 쉬워졌어요. 그러다 보니 아주 비슷한 게임들이 엄청나게 양산돼서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렇게 쏟아져 나오다 최근에 아주 큰 이슈가 있었죠. 바로 NC의 리니지 M과 웹젠의 R2M의 격돌이었는데요. 1심에서는 NC가 이겼어요. NC와 웹젠은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그 쟁점과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좀 얘기를 드릴게요. 먼저 게임 저작권 침해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이 사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옛날에 오락실에서 그 이지2DJ라는 게임과 펌프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그 게임들은 각각 일본의 코나미라는 회사의 비트매니아라는 게임과 DDR이라는 게임의 게임 방식을 표절했다는 것을 이유로 소송을 당했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던 PC방 게임 중 카트라이더는 초반에 일본의 마리오 카트를 베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분쟁까지는 안 갔고, 크레이지 아케이드라는 게임은 일본의 그 bomberman과 분쟁으로 갔는데 국내 법원은 저작권 침해는 아니라고 했어요. 최근에 가장 큰 이슈는 역시 킹닷컴의 팜히어로 사가와 국내 아보카도 엔터가 퍼블리싱한 포레스트 매니아 사건이에요. 참고로 킹닷컴은 캔디 크러쉬 사가라는 게임을 만든 회사예요. 이 분쟁에서 대법원을 지나 결국은 양사가 화해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킹닷컴이 이겼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게임들이 서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분쟁을 일으켰고, 결과는 저작권 침해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합의로 끝난 것도 있었네요. 이렇게 게임 저작권 분쟁 역사는 정말 깁니다. 그럼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럼 어떤 게임이 다른 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할 내용, 게임 저작물은 단순 저작물이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는 저작물이라는 거예요. 게임 안에는 음악도 있고 영상도 있고 스토리도 있고 구성도 있잖아요. 그 말은 게임에서 사용자의 조작에 의해서 어떤 스토리나 규칙에 따라 작동되는 모든 것은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각각 구성 요소들의 창작성도 고려해서 결국엔 전체적으로 어우러지는 하나의 저작물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창작성이 없는 부분은 비슷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으로 잡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게임 저작물은 굉장히 복합적인데 이 복합적인 게임 저작물의 어느 부분이 예를 들어 어떤 게임에서나 쉽게 발견할 수 있을 정도의 뻔한 구성이라면은 이 부분에는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주관적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변호사나 전문가가 어떻게 주장하는지에 따라 판결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례들도 어떤 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도 했고 어떤 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기도 했던 거예요. 자, 이제 그럼 NC와 웹젠의 사건 얘기를 좀 할게요. 두 회사는 모두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큰 회사라 양측의 싸움은 시작부터 엄청난 이슈가 됐었어요. 게임 하시는 분들은 리니지라는 게임을 모를 리가 없고, 웹젠의 R2M도 상당한 매출이 발생하는 게임이었으니까요.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1심에서 저작권은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고 부정경쟁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뉴스를 보면 저작권 소송에서 NC가 이겼다고 언급하는 기사들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표현입니다. 법원은 리니지라는 게임의 저작권을 판단함에 있어서 대부분의 요소가 기존에 있던 것들의 변형 정도로만 봐서 전체적으로 리니지만의 독특한 창작성을 인정하기 좀 힘들다고 봤고, 따라서 이것들을 비슷하게 만든 R2M은 리니지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리니지라는 게임을 보실 때 R2M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느끼시는지 궁금하네요. 하지만 NC는 결국에는 지지 않았죠. 법원은 웹젠의 R2M은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 이게 표현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법원은 NC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만든 리니지만의 독창적인 시스템을 웹젠이 베껴도 너무 베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 이름 뭘까요? 게임에 캐릭터를 육성하거나 뽑거나 무기를 강화하거나 이런 것처럼 게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서 사용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의미해요. 물론 대부분의 게임에 이런 요소들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장비 강화, 캐릭터 육성에서 다른 게임들과 다른 리니지만의 독창적인 시스템이 있다고 인정을 한 거예요. 결국 1심은 NC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받아주지 않았지만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받아줬고 10억 원의 손해배상
손해배상까지 명령을 했어요. 근데 왜 10억이었을까요? 법원은 실제 피해액을 그 이상으로 보았는데 NC가 10억만 청구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NC는 왜 10억만 청구했을까요? 그거는 NC의 소송 전략인데요. NC는 이 소송에서 자기들의 손해액의 일부만 청구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소송에서 명시적으로 밝혔고, 법원은 NC가 일부 10억만 청구한다는 것을 판결문에다가 명시를 해놨어요. 그럼 만약에 최종적으로 NC가 이기게 된다면 일부 10억은 인정받겠지만 그 나머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피해,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별도로 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는 도대체 얼마가 될지 예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것 같습니다. 웹제는 이에 대해서 항소를 했어요. 항소심에서는 이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웹젠이 크게 당한 것은 맞아요. 웹젠도 이제 이를 갈고 항소심을 준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항소심에서도 NC가 아직 조금은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흔히들 누군가가 이룬 성과물을 따라가는 전략, 패스트 팔로워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요. 이게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니 괜찮다가 아니라, 법원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이 전체적인 느낌, 컨셉, 시스템, 분위기 같은 것들을 전체로서 하나의 성과물로 보고 이걸 부정한 목적으로 베끼면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시작을 했어요. 반드시 게임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업이든 시작을 할 때 누군가를 따라하는 것을 선을 넘어버리면은 소송당하고 손해배상해야 되고, 운 없으면은 형사처벌까지 받는 거 순식간이에요. 그게 커피숍이든 게임이든 식당이든 물품의 제조든 뭐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도 당장 10억 원이라는 숫자가 판결문에 찍혔잖아요. 앞으로 사건에 따라서 이 금액은 더 커질 수도 있고, 만약에 개인이라면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징역형을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NC와 웹젠의 분쟁을 통해 저작권 설명을 드리면서 부정경쟁 설명까지 좀 드렸어요. 결국 오늘의 핵심 뭘까요? 남이 잘 만들어 놓은 성과물을 너무 베끼지는 말자는 거예요. 패가망신은 한순간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다양하고 재미있는 사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